일을 겪었으니까 의료 사고는 아닌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진짜 이거 의료소송은 진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 안 할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인술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면 의료 사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들어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의료 관련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 이들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취재했습니다. (55살) 한미자 씨는 매주 충북 청주에서 시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한 남편 차모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 씨는 2년 전 수술을 받은 뒤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들러 가족의 근황을 전합니다. 여보, 아들 결혼하는데 어떡할 거야? 응? 아들 결혼하는데 일어날 거지? 2년 전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남편 차 씨에게 부인 한 씨가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씨에게 출혈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 측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의료 사고라는 것이 환자 가족의 주장입니다. 이게 수혈도 한도가 있죠. 계속 쏟아지는 피를 수혈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가 왔습니다. 이게 5억이 넘는 중환자실에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차 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모두 8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차 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이 병원비를 빨리 결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내가액이 8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네, 협의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서 지속량 일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요. 차 씨 가족이 진료기록부를 감정해달라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병원은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아시는 엄청 한 10%도 안 돼요. 지금 진료비 6,500,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는 1억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병원 측은 차 씨 보호자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차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그게 좀 상태가 그렇게 되셨고, 그래서 또 전화를 하게 되시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위로 차원에서 또 언급을 한 것이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입원 당시 상태부터 수술 경과, 치료 시간, 치료 내용, 의사와 상담 등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이 진료기록을 추후에 수정했는지 여부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박은영 씨의 어머니는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뒤 피부 괴사와 복부 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박 씨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자신이 확보한 병원 기록과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서 수정된 내용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조치 중에 없었던 것이 추가됐고
의사가 환자에게 조치를 취한 시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실이다, 진짜 죄송하다, 그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렇게 크게 막 저거하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같이 이렇게 막.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병원은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의료 가실이나 아니면 소송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돼서 처리가 됩니다. 1년이 넘게 걸린 소송에서 환자 가족은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3천여만 원.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 병원의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위자료가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겐 소송은 승패 여부를 떠나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승소해갖고 이렇게 금액을 받았는데도 찝찝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그래도 끝까지 오신 이유는 그래야지 돌아가신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해질 것 같아갖고 끝까지 간 거죠.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대형 병원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나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의료진이 이제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전부 신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거를 전부 의료사고라고 묻습니다. 의사들은 정해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말해야 하고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팁인 거죠, 팁. 어떤 있을 때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뭐 도의적으로 나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지만 말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뭐 사고 그런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의료사고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기까진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은 이런 점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보험 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분 설명은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울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근데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의사의 오더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요. 인정을 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게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 아빠는 이제 생활을 의료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자 가족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아예 진료 거부 의사를 밝힌 병원도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다 했는데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 안 할 겁니다. 이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0년 870여 건에서 2013년 1100건으로 3년 만에 26%가 증가했습니다. 원고 승소율도 2010년 26%에서 2013년 30%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100% 받는 완전 승소율은 한 해도 1%를 넘지 못했고 2013년엔 0.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완전 승소 확률이 낮은 이유로 정보의 폐쇄성과 환자 측의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목합니다. 또 병원 책임 유무를 가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료 기록을 감정하는 절차도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저희 검사님이 의사의 잘못을 의사한테 묻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과연 이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많지만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감정을 어쨌든 의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의가 받아보면 이게 어느 병원 어떤 의사가 한 일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문회, 같은 의국 출신한테 가기도 하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 분쟁 관련 조정 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1,800여 건으로 2년 전 500여 건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 절차가 병원과 환자,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작돼 병원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 자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중재원의 어떤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나. 2012년 울산의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예방 가능한 병원 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 수는 매년 1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000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그 문제에 관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익명으로 의료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올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오늘도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